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최근에 좀 정치권에 정말 혼란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지금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였죠. 조원진 의원이 한국당에 있던 홍문종 의원이 가세를 하면서 이 대한애국당이라는 당명을 우리공화당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어줬다. 그 당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고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공화당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진위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 특히 내년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자, 과연 그럴까? 이것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대한애국당 이것을 만들어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한국당의 친박계 의원이었던 홍문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들어오면서 당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던 게 신공화당이었습니다. 신공화당, 새로운 공화당이죠. 공화당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집권 여당이었죠. 그래서 그 신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관위에 등록된 당명 중에 공화당이 있습니다. 공화당, 그냥 공화당. 이 공화당의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영 씨 남편 신동욱 총재입니다. 신동욱 총재가 미리 공화당 이 당명을 선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공화당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신동욱 총재는 반발을 했습니다. 칼만 안 든 정치 강도 같은 꼴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그 반발도 반발이지만은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로 이 한 글자만 틀리면은, 한 글자만 다르면은 이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 글자가 차이면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선관위에서 그 신공화당 당명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시한 당명이 우리공화당이죠.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두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공화당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명을 했다고 우리공화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개정한 당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홍문종 의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홍문종 의원은 심지어 본인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대한애국당 세력과 같이 하면서 우리공화당을 만드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일절 면회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인들도 국정 변호인들이죠. 국정 변호인들도 한 차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그 전에 탄핵 재판 과정에서나 현재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나 또 어떤 형사재판 과정에서 도왔던 변호사들, 그들도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는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세상과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으로 하라고 그랬다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으로 하라고 그랬고 그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쪽에 우리 공화당 쪽에 전달을 했을까? 그대로 말을 전달했을까?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도 한국당 전당대회 때 유영하 변호사가
TV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한교안 대세론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는데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어중 박심은 한교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교안 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직무가 정지됐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는데 한교안 전 총리가 그 면회를 신청을 몇 차례 면회를 신청을 했어도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불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뜻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좀 혼자만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공화당 당명까지 지어주고 우리 공화당 창당의 정치적 교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눴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면은 이것은 옥중 정치를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냈다면은. 그리고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음 또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범보수 우파 차원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일단 보수가 분열이 되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정치적인 분석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은 보수가 분열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여건이 오브지리를 얻죠. 오브지리를 얻고 그렇게 되면은 범보수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까지 다 모아서 다시 한번 그 보수 대통합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보수가 갈라진 상황에서 총선에 임하면은 필패다.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은 범보수 차원에서 새로운 대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이 우리 공화당 창당을 둘러싼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이것이 왜곡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또 큰 문제입니다.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에 이용이 되는 꼴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 우리 공화당 당명도 지어주고 우리 공화당 창당의 정치적 교감을 가졌다. 이것이 진실일까?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객관적인 제가 경험했던 거, 또 제가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시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철저합니다. 본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대통령 되기 전에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정치인으로 있을 때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했죠. 제가 경험한 사례를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이런 겁니다. 메시지 관련이죠. 제 지인이 미국에서 그 한인 상대로 책을 월간지를 하나 출판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좀 저명 인사들, 정치인들, 좀 우리 축하 메시지, 그러니까 창간한다는 이 축하 메시지를 하나 좀 구해줄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박근혜 당시 그 대표죠. 그 박근혜 대표의 그 아주 짧은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그 당시 대표 쪽에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그 좀 메시지를 잠깐 축하 메시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메시지 담당이 정호성 비서관이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는 대표께서 안 하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잠깐 축하 메시지 같은 건 그냥 당신이 그냥 알아서 작성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대표께서 메시지가 나가는 건 확실히 챙기신다.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기에 메시지를 못 주는 것은 박근혜 대표의 메시지가 미국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이용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상당히 철저한 메시지 관리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갔죠. 그때 저도 같이 동행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거기서 이 한국인이 하는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그런 기업체를 유명인이 정치인이 방문을 하면은 이렇게 방문 기념으로 뭐 이렇게 글을 하나 써서 주죠. 뭐 어디 뭐 다녀갖고 뭐 고국 우리 미국 땅에서 고생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써서 주면 거기서 이제 걸어놓고 하죠. 근데 당시 박근혜 그때는 전 대표 시절이죠. 이 메시지를 도화지에 쓰다가 글자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실수한 그 글자 메시지 도화지 이것을 옆에다 놓고 새로운 도화지를 받아서 거기다가 또 썼죠. 그리고 새로 쓴 거를 기업 쪽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폐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때도 정호성 비서관이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이것을 잘못 실수한 그 도화지를 폐기하려고 가져가려고 하니까는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본인이 그것을 접어서 본인 핸드백 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런 것조차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본인에게서 나가는 메시지, 이 관례가 철저한 거죠. 자,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리 공화당 당명을 지어주고 또 우리 공화당 창당에 정치적인 교감을 과연 했을까? 제가 그 전에 경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혹시 모릅니다. 옥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길은 국민들에게 다시 내 심판을 받는 수뿐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2년 동안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이나 메시지 관리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공화당 창당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은 지금 2년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